안녕하세요. 온유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두 번째 시간 페이지 79. 자네는 남에게 부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는 것을 무서워하지. 그런 상황에 휘말리느니 처음부터 아무와도 관계를 맺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걸세. 즉 자네의 목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거라네. 단점으로 똘똘 뭉친 이런 나로 사는 것은 자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 즉 득이 되는 셈이지. 잊지 말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해. 우리는 모두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더 나아지길 바라는 보편적인 욕구를 갖고 있네. 인류사 전체를 보자면 과학의 진보도 이런 우월성 추구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열등 컴플렉스는 자신의 열등감을 변명거리로 삼기 시작한 상태를 가리킨다네. 아들러는 무늬만 인과법칙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네. 원래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는 것을 마치 중대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납득한다고 말이야. 우월성 추구란 자신의 발을 한 발 앞으로 내디디려는 의지를 말하는 거지. 남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경쟁하려는 의사가 아닐세. 내가 나로서 살려고 할 때 경쟁은 필히 방해가 된다네. 기억하게, 인간관계의 중심에 경쟁이 있으면 인간은 영영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적으로 느끼게 되지. 즉 사람들은 늘 자네를 무시하고 비웃고 틈만 나면 공격하고 공경에 빠뜨리려는 방심할 수 없는 적이고 이 세계는 무서운 장소라고 말일세.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고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은 그들이 늘 경쟁 속에서 살기 때문이지. 자네가 전에 말했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것은 인간관계를 경쟁으로 바라보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패배로 여기기 때문에 축복하지 못하는 걸세. 하지만 일단 경쟁의 도식에서 해방되면 누군가에게 이길 필요가 없네. 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도 해방되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언할 수도 있게 되네. 만약 면전에서 욕을 먹었다면 그 사람이 숨겨놓은 목적이 뭔지 생각할 걸세. 면전에서 욕을 먹었을 뿐 아니라 상대 언동으로 진짜로 화가 났을 때는 상대가 권력 투쟁을 위한 싸움을 거는 거라고 생각하게. 싸우려고 하다니 원하는 게 뭘까요? 이기고 싶은 거지. 이겨서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싶은 걸세. 자네가 화를 내면 상대가 의도한 대로 두 사람은 권력 투쟁에 돌입하지. 그러니 어떠한 도발에도 응해서는 안 되네. 상대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뿐이네.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나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네. 분노라는 도구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세.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노 이외의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걸세.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욱해서 라는 말이 나오고 분노를 매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지. 언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 말의 힘을, 논리적인 말을 믿는 걸세. 나는 옳다, 즉 상대는 틀렸다.
그렇게 생각한 시점에서 논쟁의 초점은 주장의 타당성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로 옮겨가네. 즉, 나는 옳다는 확신이 이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이겨야 한다며 승패를 다투게 되네. 이것이 완벽한 권력 투쟁일세. 많은 사람들이 권력 투쟁에 돌입해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곧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라네. 잘못을 인정하는 것, 사과하는 것, 권력 투쟁에서 물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패배는 아니야. 우월성 추구란 타인과 경쟁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네. 경쟁이나 승패의 안경을 벗어야 비로소 자신을 바로 보게 되고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걸세. 왜 자네가 다른 사람을 적으로 보고 친구로 여기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용기를 잃은 자네가 인생의 과제로부터 도피한 탓일세. 먼저 행동의 목표로는 자립할 것과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라는 두 가지를, 이러한 행동을 뒷받침하는 심리적 목표로는 내게는 능력이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과 그로부터 사람들은 내 친구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을 아들러는 제시하고 있네. 아들러는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인생의 과제를 회피하려는 사태를 가리켜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했어. 우리 인간은 과거의 트라우마에 휘청거릴 만큼 나약한 존재가 아닐세. 목적론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활 양식을 자신의 손으로 고르는 걸세.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있네. 유대교 교리를 보면 이런 말이 있네. 내가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살지 않으면 대체 누가 나를 위해 살아준단 말인가. 자네는 자네만의 인생을 살고 있어. 누구를 위해 사느냐고 하면 당연히 자네를 위해 살아야겠지. 대체 누가 자네의 인생을 살아준단 말인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를 생각하며 사는 거라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이유가 없지. 타인의 인정을 바라고 타인의 평가에만 신경을 기울이면 끝내는 타인의 인생을 살게 된다네. 자유로운 삶을 위해선 과제의 분리를 기억하게. 우리는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 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네. 모든 인간관계의 트러블은 대부분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하는 것 혹은 자신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해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발생한다네. 자네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지. 그래서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자 혈안이 돼 있어. 그러면 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걸까? 아들러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간단해. 자네는 아직 과제를 분리하지 못하고 있어. 본래는 타인의 과제여야 할 것까지 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지난번에 들려준 네 얼굴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너뿐이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하게. 예를 들어 상사가 아무리 부당하게 화를 내도 그것은 나의 과제가 아닐세. 상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지. 자네가 먼저 다가갈 필요도 없고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어. 자네가 할 일은 내 인생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 과제를 직시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면서 사는 인생, 다른 사람이 소망을 이룰 수 있게 거들면서 사는 인생,
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자네는 인정 욕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는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걸세. 언제나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면서 모든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 만약 주변에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명 전원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지. 그러면 당장은 누구에게라도 미움받지는 않을 걸세. 그런데 여기에는 큰 모순이 기다리고 있어.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일념에서 10명 전원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마치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가처럼 하지도 못할 일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일까지 떠맡게 될 소지가 있네. 물론 그 거짓말은 머지않아 발각될 테고 그리고 신용을 잃고 인생은 더욱 고달파지겠지.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자기중심적인 발상이지. 타인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인간에게 극히 자연스러운 욕망이며 충동일세.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칸트는 그러한 욕망을 가리켜 경향성이라고 했지. 본능적인 욕망, 충동적인 욕망이라는 뜻일세. 그런 경향성에 이끌린 채, 다시 말해 욕망이나 충동에 이끌려 사는 것,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는 돌멩이처럼 사는 것이 자유일까? 그렇지 않지. 그런 삶은 욕망과 충동의 노예가 될 뿐이네. 진정한 자유란 굴러 내려가는 자신을 아래에서 밀어 올려주는 태도가 아닐까? 돌멩이는 힘이 없네. 일단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기 시작하면 중력이나 관성 같은 자연 법칙이 허용하는 곳까지 계속 굴러 내려가지. 하지만 우리는 돌멩이가 아닐세. 경향성에 저항할 수 있는 존재야. 굴러 떨어지는 자신을 멈추고 비탈길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네. 자유란 단적으로 말해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일세. 만약 자네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은 자네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자 스스로의 방침에 따라 살고 있다는 증표일세.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건 부자연스러운 동시에 불가능한 일일세. 자유를 행사하려면 대가가 뒤따르네. 자유를 얻으려면 타인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어. 자유롭게 살 수 없다는 뜻이지.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하네. 저는 이 유튜브를 저를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같은 거는 관심이 없고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 마음의 기준이 되는 추 같은 책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고 또 하나는 제 모습을 정확히 들여다보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산다는 것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나를 알아가는 것, 나를 알기 위한 여행이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요즘입니다. 제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항상 되돌아오는 책이 미움받을 용기이고 책이라는 게 바로 제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바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해준 책이 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아직 삶에서 단순함을 그리 많이 추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향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장도 좀 더 가볍게
7, 8년 전에 책장을 한번 다 치우고 나서는 꼭 읽을 책들만 남깁니다. 꼭 읽을 책들은 이런 책들, 계속 읽고 다시 읽고 하는 책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가 미움받을 용기이고, 혹시 누군가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저와 같이 이 책에서 그런 도움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답게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른답게, 노인답게, 여자답게, 주부답게, 회사원답게가 어떤 자유를 구속하는 틀같이 느껴져서 거기에 얽매이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없다면 나의 행복이 줄어드는 것처럼 답게라는 말이 내 자유를 구속한다는 생각이 종종 들기 때문인데, 하지만 나답게 라는 말은 좋아합니다. 이런 책들이 나답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저희 뼈대가 계속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제가 새해가 들어서 마음먹었던 나를 또렷이 보고자 하는, 나를 직시하고자 하는 그런 이 다짐이 계속돼 갈 것임을 믿습니다.